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반찬통에 보관한 음식을 먹고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도 좋고 반찬을 담아두기도 편해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성이 쌓여 나와 내 가족까지도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만 열어봐도 플라스틱 반찬통이 정말 많은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셨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실 텐데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다면 발암물질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 용기나 반찬을 담은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플라스틱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서 전자레인지로 돌릴 수 있는 플라스틱은 2번 HDPE와 5번 PP 재지만 가능하고요. 나머지의 경우 전자레인지 마크가 없다면 유해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냉장고에 반찬통 말고도 이런 음식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당장 버리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식재료라도 냉장고에 보관만 하면 신선할 거라 생각하지만 맛이 변하고 상하는 것은 물론 성분이 변해 발암물질까지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건강을 망치는 음식과 반대로 보관할수록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미국 식품의약청이 도입한 단백질 소화흡수율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불리는 달걀이나 우유와 함께 일로 가장 우수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을 그냥 먹을 경우 소화 흡수율이 60%에 이르지만 된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85%, 청국장 90%, 두부는 95%로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또한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천연 식품 화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소폴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 25mg 이상 섭취가 권장되고 있는데 두부 100g에는 20에서 24mg의 이소폴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를 냉동실에 얼려 먹을 경우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냉동 보관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꽁꽁 얼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6배가량 증가합니다. 두부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내부에 있던 수분이 얼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겨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해집니다. 다만 두부를 얼릴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얼려야 하는데요. 손질하지 않고 통으로 얼려주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수분도 잘 빠져나가지 않을 뿐더러 이도 저도 아닌 식감이 됩니다. 두부를 얼리기 전에 키친타올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담아서 얼려주면 되는데요. 나중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거나 냉장실에서 해동시켜 드시면 되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볶음은 물론이고 조림이나 찌개에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콩 두부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은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 표면엔 닭의 분변에서 온 식중독균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는데요. 이로하여 계란 표면을 씻어서 냉장 보관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계란 껍데기 가장 바깥쪽에는 외부 미생물로부터 계란을 보호하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계란 세척 시 이 물질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의 미생물 침투가 쉬워지며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인 계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복부에 경련성 통증과 설사,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 혈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마트에 세척란과 세척하지 않은 계란 둘 다 판매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매하시고, 세척란일 경우 필히 냉장 보관을 하시고 미세척란의 경우도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세척란에 닭의 오염물이나 깃털 정도가 묻어 있을 시 휴지나 천을 이용하여 떼어주신 후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계란은 최대한 먼저 사용하되 사용한 후 반드시 손을 씻어 요리 과정에서 각종 균이 음식에 묻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란 보관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 논문에 따르면 계란 보관을 실온에서 할 시 3주 이후 세균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지만 냉장 보관할 시에는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계란은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을 하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하여 보관하고 가능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작물식품 중 하나로 수분과 탄수화물인 칼륨, 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손상된 위를 회복할 뿐더러 변비, 빈혈 및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자가 생각보다 보관이 까다로운데요. 감자 보관 온도가 높으면 싹이 빨리 나고 6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는 저온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환원당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처럼 튀기거나 굽는 등 조리 온도가 높고 조리 시간이 길수록 이 발암물질은 더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빛이 없는 실온에서 보관하되, 낮은 온도에 있던 감자는 약간 높은 온도에 몇 주간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아크릴 아마이드의 생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참기름과 들기름, 혹시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색과 향이 비슷한데요. 볶은 참깨를 압착해 짜낸 참기름에는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냉장 보관 시에는 덩어리가 생기거나 고소한 향이 날아가는 등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추가로 참기름에 소량의 굵은 소금을 넣으면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맛을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넣은 소금은 참기름에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참기름의 맛이 짜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들기름의 경우는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없을 뿐더러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들기름병을 보관하시면 되며, 개봉 후부터 산패가 진행되므로 한 달 이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뇌혈관이 막혀 신경 전달 기능이 저하되고 뇌 건강에도 안 좋은데요. 들기름과 참기름을 8:2 비율로 섞으면 참기름에 리그난 성분이 들어가면서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들기름 산패도 막아서 보관 기간을
2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기름기들은 빛과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신문지, 비닐봉투, 호일로 병 외부를 감싸 빛을 차단하고 병 입구는 랩을 씌워 공기를 차단하면 산패 진행 속도를 늦출 뿐더러 품질 유지에도 매우 좋습니다. 5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퀘세틴, 유알릴, 크롬 성분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며 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은데요. 양파는 베란다에서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풍이 잘 돼야 하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보관해야 하다 보니 보관 용이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보관 방법은 쉽게 곰팡이가 자라고 상하게 하는데요. 먹을 만큼만 사는 것이 좋지만 저렴한 가격에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했다면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양파는 상온, 냉장, 냉동 모두 보관이 가능한데요. 먼저 많이 알려진 상온 보관 방법으로는 스타킹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파 껍질채로 스타킹에 넣고 한번 묶어 매듭을 만든 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치 줄줄이 사탕 같은 모양으로 보관하면 양파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아 무르는 것을 방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에 매달면 됩니다. 다른 상온 보관 방법으로는 박스, 신문지, 달걀판을 준비해서 박스에 통풍이 될 수 있게 구멍을 여러 개 뚫어줍니다. 양파가 바닥에 닿으면 무를 수 있어 달걀판을 바닥에 깔아주시고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서로 붙지 않게 보관합니다. 여름에는 베란다에도 어느 정도 기온과 습도가 높아 쉽게 부패할 수 있어 냉장 보관이 좋은데요. 먼저 껍질을 제거한 후 뿌리와 윗동은 그대로 둔 채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긴 양파의 물기를 제거한 후 랩이나 쿠킹 오일로 하나씩 감싸 지퍼백에 담아두면 2주에서 3주가량 품질을 유지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배, 감 등과 같이 보관 시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일 껍질에서 방출되는 에틸렌 가스로 인해 숙성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냉동 보관할 시에는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데요. 먼저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양파를 용도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볶음 요리의 경우 적당하게 채를 썰어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후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완전히 빼고 저장합니다. 찌개, 계란말이, 무침 같은 식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리는 양파를 곱게 다져서 얼음 트레이에 넣어 얼리면 한두 개씩 꺼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 트레이가 없다면 비닐팩에 다진 양파를 얇게 펼치고 공기를 빼서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 톡톡 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6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황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뇌졸중, 심근경색, 암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상온에 보관해야 할지 냉장 보관해야 할지 집집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대부분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맛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냉장고든 상온이든 토마토의 맛에는 변화가 없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 괴팅겐대 연구진은 상온과 냉장의 보관 차이로 인한 토마토의 맛의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실험에서 여러 품종의 토마토를 준비해 상온 보관은 20도, 냉장 보관은 7도 환경에서 4일간 보관하여 성분 분석기를 통해 색, 단맛, 신맛, 뒷맛, 과즙, 당도 등을 측정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상온과 냉장 보관 둘 다 명확하게 맛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토마토는 상온, 냉장과는 상관없이 보관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맛과 풍미가 좋으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라면 냉장 보관하되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